자, 그리고 이제 지각설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지각설 순자의 근원을 둔 신유학자들이 그걸 지각설이라고 통칠 수가 있는데, 지각설 할 때 좀 생소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각이라는 단어 자체는 생소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쉽습니다. 제가 긁어왔습니다. 네이버 거기 구글하면 긁어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각, 알아서 깨달음 또는 그런 능력, 뭐 명사,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 또 명사, 감각기관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함, 또 그런 작용,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 좀 오타입니다. 지각을 인감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을 파악한 핵심 기제로 뭐 이런 거예요. 자, 지각이 무엇입니까? 자, 인간이 뭐가 있어요?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습니다. 촉각, 시각, 미각, 청각이 있는데 맛있는 음식, 뭐 따뜻한 뭐 핫팩, 듣기 좋은 뭐 음악, 그리고 그 아름다운 풍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명확히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할 수가 있지요. 갑자기 새들의 노래가 들리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각을 통해 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어떤 감정과 의식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역한 냄새가 풍기니까 미간을 찌푸리게 되는 것인데, 후각을 통해서 외부의 것이 내 후각을 통해 인지가 되었을 때, 지각이 되었을 때 역시나 내 어떤 감정과 이런 반응이 산출된 것인데요. 자, 인간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게 늘 촉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외부로 감각기관이 열려 있어서 뭔가 나한테 다가올 때 인간이 감각기관으로서 인지를 하고 좋다 나쁘다 반응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지각인데, 이 지각을 가지고서 인간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성악설 진영의 사람입니다. 고자, 순자, 묵자가 다 이렇게 지각을 가지고 인간을 파악을 했는데, 인간은 맛있는 거 보면 맛있는 거 냄새, 후각, 그리고 이거 뭐라고 하지? 혀를 갑자기 생각났네. 미각, 청각, 촉각, 이렇게 외부의 것들이 다가오고 하면 그걸 통해 나 어떻게 한다? 감각기관으로서 반응을 하고 좋다, 싫다, 어떤 감정으로서 반응한다, 이런 것인데, 자, 이런 거예요. 감각기관, 외부 대상, 외부 사물. 근데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대상, 외부의 사물들이 와서 나한테 다가올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나는 뭐냐면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자극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감각기관으로서 인지를 해서 좋다, 싫다, 밀어내고 싶다, 가까이 당기고 싶다,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인데, 자, 외부의 사물이 옵니다. 감각기관이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은 또 좋다, 싫다, 호오로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인간은 이렇게 외부 대상과 사물,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다. 이것을 가지고서 인간을 설명하고 인간의 수양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지각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묵자, 고자, 순자, 성악설 쪽이 다 그랬는데, 나중에 뭐냐면 송나라 때 이 지각설을 가지고서 더 밀고 나가서 인간의 수양, 사회화,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을 지각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각설 쪽을 뭐냐면 순자적 신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자적 신유학이 중국에서는 새가 비록 미미했는데 한국에서는 어떻다? 이율곡부터 해서 기대승 이율곡부터 해서 서인, 노론, 거의 조선에서 주류적인 사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각설이 있었다. 지각설이 조선 유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각설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지각한다는 겁니다. 자, 뭔가 외부에서 다가옵니다. 맛있는 음식이 다가옵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또 두엄 퇴비가 있어서 냄새가 나한테 다가옵니다. 그 뭐냐? 어떤 외부의 대상이 나한테 자극을 주는데, 그 자극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뭔가 반응을 합니다. 미간을 찌푸리든 아니면 먹으려고 다가가든 아니면 막 미소를 짓든 인간이 반응을 하는데, 그것을 지라고 합니다. 자, 근데요,
나한테 어떤 외부 대상, 외부 사물 이런 것이 왔을 때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 반응을 바로 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 반응을 따져 봅니다. 자, 내가요 집에 들어갔는데 맛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바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아직 동생이 학교에서 집에 들어오지가 않았고 아니면 집에 웃 어른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맛있는 외부 음식이나 외부 대상이 나한테 와서 내가 이거 좋다 먹고 싶다라고 내가 어떤 반응을 산출했지만 그 반응대로 내가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빵집에 들어갔는데 계산도 안 하고 바로 이거 먹어서 손으로 이거 집어서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이것은 예가 아니야. 이것은 매너가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외부 대상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반응을 산출했을 때 그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반응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반응을 억제하고 반응의 반대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져 볼 수 있어야 하지요. 그것을 바로 뭐냐면 각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이 외부 대상에 반응합니다. 근데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예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하면 남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따져보고 판단하고 저울질을 해봐야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인간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사회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악설 진영에서는요, 인간의 착해짐, 인간의 수양을 주로 뭘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사회화라고 많이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거 보니까 좋아 해서 무작정 다가가서 내 걸로 취하려고 두고, 이거 보니까 내가 싫어해서 무작정 밀어내려고 하고, 나의 반응 그대로 바로 움직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화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아픕니다. 무지하게 아픕니다. 하지만 아픈데 내가 딱 어떤 약을 먹은 약이 무지하게 씁니다. 혀가 바로 싫다는 반응을 드러냅니다. 그렇다고 내 이 약을 버리고 밀쳐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꿀꺽꿀꺽 삼켜야만이 내가 아픈 것을 치료할 수가 있지요? 누가 나한테 충고를 합니다. 조언을 합니다. 듣기 싫습니다. 귀에 거슬립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내가 밀쳐내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것을 수용할 줄도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회 내에서 공동체에 대해서 생존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어떤 행동이 예에 합치되는 것이며 문화에 맞는 행동이며 공동체의 룰에 맞는 것인지 내가 끊임없이 배우고 교육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지각을 가지고 인간을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내가 외부 대상의 자극에 반응을 했을 때 그 반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반응을 잘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명확한 기준, 표준, 규범을 알아야 되고 외부에서 집어 넣어야겠지요. 지각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잘 외부에서 집어 넣느냐, 교육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각설은 앞서 말씀드린 성악설은 대부분 지각설인데 지각설도 역시 성악설처럼 얼마나 외부에서 잘 좋은 것들을 집어넣고 내가 그것을 잘 수용하느냐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자, 만화입니다. 애가 혼납니다. 왜 혼납니까? 자, 백만지체 말보다 이렇게 만화가 한 컷이 훨씬 나은데 벌써 용돈을 다 썼다고? 어머니가 밥주걱을 가지고서 혼을 내는데 만화에서 생략이 되었지만 밥 주걱으로 아마 때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뺨에 밥풀이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가 뭐라고 합니까? 엄마 다그치니까 뭐라고 합니까? 문구점에 들렀다가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 돈을 다 썼단 말이냐 하니까 애가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걔네들이 자꾸 저희가 말을 걸잖아요. 사줘, 날 사줘, 우리를 사줘, 사줘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게 견물생심이라고 거기는 왜 들어가? 앞으로 2달 동안 용돈은 없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견물생심 뭐예요? 자, 내가 목말랐을 때 음료수를 보이면 먹고 싶고
배고플 때 밥이 있으면 그 먹고 싶고 하는데 뭡니까? 내가 가만히 있고 외부에서 아무런 사물, 대상들이 안 보이면 괜찮아요. 근데 외부에서 대상과 사물이 보이면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나의 마음, 나의 욕구, 이런 반응들이 산출된다는 것이지요. 자, 근데 무조건 이 아이처럼요. 날 사줘, 날 가져가줘, 날 제발 사야 돼. 이렇게 외부에서 유혹한다고 해서 외부 대상에 또 자극이 온다고 해서 근데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것들을 감행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내 용돈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내 이 용돈 가지고 일주일, 이주일 써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좋다, 사야겠다라는 어떤 욕구가 좋은 감정이 들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판단을 해서 억누르고 조절하고 그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견물생심이라는 사자성어 어떠한 실물, 사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외부 대상이 와서 나한테 자극을 하면 나의 또 반응이 일어난다. 지각서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 자, 외부 대상이 나한테 반응을 한다. 내가 그럼 나한테 자극을 준다. 그럼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을 어떻게 해야 잘 따져봐야 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좀 마음 아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새는 뭐라고 하나요? 고아원이라고 하나? 보육원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예전에 제가 친한 후배가 공익근무를 갔는데 고아원으로 공익근무 갔어요. 과학 출신에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를 고아원으로 갔는데 걔가 거기서 한 그 역할이 뭐였냐면 청소나 무슨 뚝딱뚝딱 이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을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때는 한참 싸이월드가 유행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후배 싸이월드 들어가면 참 제가 좀 가슴 찡했던 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고아원 아이들 사진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지선이가 영 웃지를 않아서 걱정이다. 그리고 어떤 그 다이어리 보면 이런 얘기들이 써져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너무 민철이를 다그쳤나? 이런 얘기가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정이 들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남긴 것인데 자, 보통 애들이 18세가 되면 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고아원에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데 그때 자립지원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500만 원을 아이들이 금방 다 씁니다.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 친척 같지도 않은 친척이 갑자기 전화를 와서 돈 꺼달라고 하면서 뜯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애들이 순식간에 다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예요. 자, 보육원에서 자랐을 때 말입니다. 먹고 싶은데 못 먹습니다. 입고 싶은데 못 입습니다. 사고 싶은데 못 삽니다. 이렇게 억눌린 욕구, 욕망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회 나갔는데 500만 원 들고 사회 나갔는데 사고 싶은 것, 신고 싶은 신발 이런 것들 내 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런 감정과 충동을 잘 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억제가 잘 안 되는데 조금 이거 기자분들이라든가 지식인분들, 언론인분들, 정치인분들이 제발 다른 거 가지고 바쁘시겠고 만들어야 될 법제가 많겠지만 과연 보육원에서 나온 애들이 500만 원만 달랑 들고 자립하는 게 맞느냐? 또 다른 지원? 아니면 500만 원 너무 적다. 5천만 원 좋습니다. 좋은데 다달이 100만 원씩 해서 몇 년 동안 꾸준히 줄 수 없느냐? 아니면 요새 공공임대 주택 얘기 나오는데 집만이라도 그 사람한테 배정해 줄 수 없겠느냐 해서 500만 원 가지고 자립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더군다나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너무 많았을 아이들한테 달랑 그 돈 가지고 사회 나가서 너 혼자 자리 잡아보고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 그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은 그런 거 가지고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언론인 분들이 기자분들이 그런 거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방송이나 지면 통해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항상 좀 안타까운 바입니다. 지각설 마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지각설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외부의 자극이 뭔가 와야만 내가 좋다, 싫다, 역하다, 아니면 즐겁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인데 능동, 주동 어떻습니까? 수동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냐? 외부에서 나한테 자극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견물생심처럼 뭔가에 끌려가기 쉬운 존재이고 어떤 충동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반응을 내 마음이 일으켰을 때 갖고 싶어, 사고 싶어, 먹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제3자인 것처럼 내 반응, 나의 현재의 마음, 현재의 의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니터링 해가면서 적절치 않는 것 같아. 그 마음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을 잘 저울질 해 봐야겠지요. 자, 지각설. 반응은 외부 대상에서 내가 뭔가 왔을 때 반응하는 것은 지입니다. 관찰은 각입니다. 관찰, 판단, 검속, 점검을 잘해야 되는데 수동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외부의 사물에,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건 늘 있는 일입니다. 반응 자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반응을 할 때 잘 관찰하고 검속하고 점검을 해서 이대로 해도 되느냐 아니면 반대로 해야 되느냐 판단, 저울질을 잘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각선은 이렇습니다. 반응하는 나와 반응을 관찰하는 나, 인간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 것입니다. 내 이름 김미선, 내 이름 박종철. 근데 이런 것입니다. 외부의 사물에,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김미선이 있고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모니터링하는 김미선이 또 따로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인간을 자아를 두 개로 나눠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근데 이렇습니다. 자, 이 반응이 옳은지 그른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 기준을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생님이, 부모님이, 밖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용시키고 주입하고 교육을 통해서 내 안에다가 밀어 넣어서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귀여운 그 쌍둥이로 보이는 그 자매들이 지하철에 탔는데 살이 많이 찌신 좀 체격이 좋고 살이 많이 찌신 외국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지하철에. 근데 외국인 할아버지가 너무 애들이 보니까 귀여우니까 풍선을 불어서 애들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풍선이라는 외부 대상이 오니까 좋았겠지요? 그래서 받으려고 막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눈을 뜨십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받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 고맙습니다라고 해야지 바로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혀짧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자, 내가 가지고 싶은 충동이 생겼습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맙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받아야 한다. 근데 이것을 누가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 외부에서 안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덕의 기호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면 부모님이 이렇게 집어 넣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가끔 제가 은사님들을 있습니다. 은사님들하고 제 통화를 많이 합니다. 그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통화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제가 전화 드리기가 싫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장가 안 갔다고 막 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보시기 때문에 막 걱정이 태산 같으니까 막 잔소리를 막 하시는데 교육하니까 그래요. 아직까지도 그런 분이 계시답니다. 집에서 애를 교육 안 시켜놓고서 학교에서 교육시키기 바라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일단은 가정교육을 똑바로 시킨 다음에 학교로 보내는 게 맞고 사회화는 학교 이전에 집에서 애지간히 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순자가 이렇게 성악설 진영의 사람들이 인간이 착해지려면 외부에서 좋은 것을 넣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좋은 것을 넣어주는 역할 부모가 중요할까요? 학교 선생님이 중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 교사라기보다는 부모가 아닐까 싶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데 아직까지도 교육을 부모가 아니라 학교가 시킨다고 알고 있는
그 학부형들이 많은데 그런 인식도 참 낙후된 것 같지만 전 또 이것도 좀 싫더라고요. 공교육은 내 새끼 서울대 보내주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 공교육이 내 새끼 서울대 보내주라고 있는 곳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처지는 애들, 뒤떨어지는 애들을 어떻게든 간에 하드 캐리해서 평균 정도, 중간치 정도 되는 사회 구성원으로 어떻게든 간에 만들어 놓아서 차후에 사회가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라고 있는 것이 공교육이 아닐까 싶은데, 타고난 머리든 아니면 사교육이든 간에 다른 걸로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공교육은 절대로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이 짐승 안 되려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이고, 얘가 나중에 사회 졸업, 학교 졸업한 다음에 사고 치지 말고 사회적 비용을 따로 발생시키지 말라고 얘를 교육시키는 것이지, 얘를 서울대 보내려고 선생님이 존재하고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냐.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선생님들 얘기해보면 이런 경우 많답니다. 자기가 교육 안 시켜놓고 학교에서 교육시키기 바란다. 그리고 내 새끼 서울대 보내주라고 선생님이 있고 학교가 있는 줄 아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부모님들 제발 그런 낙후된 인식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내가 시키는 것이고, 서울대 가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은 타고난 머리든 아니면 다른 사교육이든, 그것은 공교육한테 바랄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각설 이제 좀 더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각설은 인간은 어떤 존재를 본다? 수동적인 존재를 봅니다. 외부 대상이 오면 외부 자극이 와서 반응을 하고, 외부 자극에 늘 어떻게 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까? 끌려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교육 안 시키면 바로 먹고 내 걸로 막 가져가려고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거 훔치는 도둑놈이 되기 쉽고 사회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지겠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가르치고 안에다가 뭔가를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습 잘 시키고 좋은 행동을 모방시켜서 사회화시키고, 또 인간이 계속해서 나의 반응,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옳은지 그른지 성찰하고 관찰하는 것들을 배워야 되겠는데, 지각설이 보는 인간은 이렇습니다. 수동적 존재이고 먼저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늘 외부 사물에 의해서 이끌려가기 쉬운 존재이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끌려가고 무작정 움직이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한다? 잘 가르치고 좋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내가 일으키는 내 현재 마음 상태, 나의 반응에 대해서 성찰하게 훈련을 시켜야 한다. 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한번 좀 써봤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호갱이라는 사람에 대해 할 것이고, 세 번째는 율곡에 대해 할 것인데, 호갱이든 율곡이든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재기 관찰입니다. 이왕이면 조금 영어로 좀 써봐야 좀 섹시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예전에 맨투맨 성문 기본 영어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재기 대명사 기억나시죠? 뭡니까?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지요? 자, 재기 관찰. 스스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남이 나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이 되어본 것처럼 나를 스스로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마음 상태가, 나의 지금 충동이, 나의 지금 의식이, 나의 지금 감정 반응이 옳은지 그른지 한번 따져보고 관찰하고 점검해 본다는 것인데, 검속, 점검, 관찰, 성찰. 그래서 자, 율곡이 되었던 호갱이 되었던 이렇게 지각설 계열의 신유학자들 많아요. 중국에 보면요. 누구 있냐면 중국에 호갱이 있고, 누가 있냐면 왕정상, 왕부지가 있고, 나음순이 있고, 대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문집을 읽어보고, 우리 조선에서는 율곡, 기대승 이런 사람들 문집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한자로 찰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 행동을 살펴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CCTV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뭐냐면 CCTV를 설치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실시간으로다가 나를 이렇게 관찰을 해서 나의 행동, 나의 마음가짐, 몸가짐을 검속하고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내가 나를 스스로 모니터링 해 보는 것이고, 나쁜 행동, 나쁜 충동, 특히 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또 검속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뭐 상성성, 경 이런 말들을 호갱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했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에요. 상성성은 뭐겠습니까? 자, 이런 거예요. 자, CCTV가요, 설치를 했는데, 낮에만 돌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날씨 흐리다고 안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지요? 어떻게 되면, CCTV 뭐가 생명이에요? 24시간 늘 찍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관찰하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고 지금 내가 화내는 게, 지금 내가 슬퍼하는 게, 내가 지금 웃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이걸 관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24시간 늘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내 행동을 스스로 관찰하고 제어할 준비를 늘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순자적 신유학 지각설 진영에서는 늘 어떻게 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CCTV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24시간 오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온 시켜 두고 내가 나를 스스로 관찰하고 점검하는 이런 것들을 늘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늘 그런 기능이 유지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인간이 뭐 안 한다는 겁니까? 이상한 짓, 골 때린지, 남한테 해를 주고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규범에서 어긋난 짓을 안 하게 되고, 관료가 됐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안 하게 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이래요. 이 성악설 진영의 사람들은 좀 이렇습니다. 인간이 착해진다는 거, 아까 제가 뭐 사회화로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착한 행동을 한다. 내 안에 좋은 것들을 밖으로 발현해낸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쁜 감정, 나쁜 충동이 절대로 밖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드러나고 발현되고 나쁜 생각을 고지고대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막아 놓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착해지는 것이고 사회화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인간 사회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기서 내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뭐가 중요할까요? 인간 안에 있는 좋은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고 발현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인간 안에 나쁜 생각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막아놓고 통제하는 거, 어떤 게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들을 밖으로 외화시키고 드러내게 하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과 내 안에 나쁜 생각과 충동을 밖으로 절대 사람들 안에 있는 나쁜 충동과 생각을 절대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게 막고 틀어막는 거, 어느 게 중요할까요? 자, 통치자 입장에서는, 사회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뭐냐면 좋은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나쁜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게 중요할까요? 100% 나쁜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악설 진영의 하상가들은 왕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인간이 나쁜 짓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과 제도가 명확해야 됩니다. 법과 제도는 누가 많이 만듭니까? 누가 많이 또 운용을 합니까? 통치자가 많이 운용을 하지요. 또 인간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힘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나쁜 충동이 제어가 될 때, 그때 약자들의 삶을 보호가 받는데, 성악설 진영이 아무래도 보면 지식인들이나 지배계층보다는 약자들의 입장에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자들의 입장, 기득권들의 입장과 포개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악설, 악이 있다고 인간이 나쁘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쁘게만 보시면 안 되고, 오히려 없이 사는 사람들,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성악설이 더 좋을 여지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순자가 한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순자가 한 얘기 보면서 지각설 슬슬 정리를 해가 볼게요. 네. 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원문에서 내가 가져온 겁니다. 사람에 관한 것 가운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을 성이라고 하고, 그러한 성이 외부의 것들과 마주했을 때 저절로 보이는 반응과 의식 역시 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인간은 뭐하는 존재다? 어떤 욕망과 감정,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인간인데, 근데 뭐냐? 식욕, 성욕, 수면욕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뭐냐? 저절로 선생이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취하려고 하고 내 것으로 하려는 반응과 의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배고픕니다. 근데 먹을 것이 보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절로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좋고 아싸 만세 따봉 그리고 먹으려고 하는 이런 반응과 의식이 일어나는데, 인간은 늘 어떤 존재다? 감정, 어떤 본능, 식욕, 석유, 수면욕 이런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존재가 인간이다. 근데 뭐냐? 그렇게 내버려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반응과 감정이 드러났을 때 저울대에 올려놓고 보듯 마음이 반응과 감정을 분별하고 판단하는데 이것을 려라고 한다. 려 어떤 말입니까? 사려, 싱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먹고 싶다고 바로 그냥 그 손 디밀고 말입니다. 가지고 싶다고 바로 내가 내 가방 안에 집어넣으면 뭐 어떻습니까? 미친놈입니다. 감옥 갑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그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외부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는 건 당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좋을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면, 네, 어떤 막 그 빡친 감정,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나의 반응에 딸려 나오는 의식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화내는 게 맞느냐?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게 맞느냐? 내가 이렇게 지금 취하려고 하는 게 맞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한사코 밀어내고 하는 게 맞느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공부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거 말입니다. 인간의 본능, 본성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공부하기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공부는 절대 제가 봤을 때 학습은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데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내일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시험을 잘 봐야 자격증을 따고 대학에 가고 자격증을 통해서 갑벌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자, 내 본능대로 한다면, 타고난 본능대로 한다면 다이어리에 일정표에 며칠 시험이라는 그 빨간 그 동그라미를 봤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본능대로 딱 한다면 어떻게 해요? 공부하기 싫겠습니까? 좋겠습니까? 공부하기 싫지요? 그래서 누가 공부해라 소리 하고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보여도 나는 어떤 반응과 나는 어떤 의식을 보이기 쉽습니까? 공부하기 싫고 만화책 보고 게임하고 자고 싶고 그런 반응을 산출하기 쉬운데 내가 그대로 끌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 공부해야 돼.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고 장학금 탈 수가 있고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 이렇게 인간의 마음에서 계산과 판단, 저울질을 잘 해봐야겠지요. 그것을 순자가 뭐라고 한 것입니까? 려라고 한 것입니다. 자, 내 반응, 의식에 대해서 잘 따져보고 판단해봐야 된다. 그것이 바로 려라는 것인데, 이렇게 순자가 처음으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네, 인간의 반응에 대한 관찰과 따져봄에 대해서 려라고 명확히 이야기하면서 이 려를 잘해야 인간이 어떻게 된다? 착해
착해진다, 사회화된다, 사고 안 친다, 최소한 남한테 폐해는 안 끼치고 규범을 어기는 인간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려의 주체는 무엇이냐?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심입니다. 그래서 순자는요, 감각기관을 천간이라고 했고, 마음, 심을 천군이라고 했습니다. 왜 천이라고 하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니까 천을 붙인 거예요. 순자는 자연 그대로 것, 타고난 것을 이렇게 천을 붙이고 하는데, 어쨌든 뭐냐면, 관이고 군입니다. 감각기관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마음, 천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계산적인 이성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이성이라고 할 것 같은데, 뭐지요? 인간의 천군, 마음이 뭐 한다는 겁니까? 려한다는 겁니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옳으냐, 그르냐, 판단을 해보고, 저울질을 한다는 것인데, 자, 인간의 감각기관은 촉각이 됐든 미각이 됐든 이거 뭐가 됐든 이거 어떻습니까? 외부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끌려가기 쉽지만 또 어떻습니까? 인간의 이성을 또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제어할 수가 있지요. 자, 천관, 관은요, 천군, 관은 군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하고 듣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인간이 감각기관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떤 충동이 있고 욕망이 있지만 무한정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천군, 려할 수 있고 따져볼 수 있는 천군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이 기능을 잘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다? 네, 착하게 사고 안 치고 규범을 잘 지키는 사회에 대한 인간으로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인데, 프로세스가 이렇습니다. 자극이 도달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보입니다. 무슨 듣기 좋은 노래가 들립니다. 그러면 내가 반응을 합니다. 아, 좋아. 아, 싫어. 아, 살맛 나. 아, 살맛 안 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의 반응에 대해서 곰곰이 따져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네. 내가 정말 이거 지금 하고 싶지만 참아야 되는 일도 있는데 생각을 한다, 따져본다. 한자로 뭐라고 했지요? 순자가 려라고 했습니다. 자, 따져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쓴 약인데 혀는 이것을 막 밀어내려고 합니다. 싫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것을 먹어야만이 몸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요. 그지요? 자, 이것을 행동을 나중에 순자가 위라고 했습니다. 위. 적극적인 행동 실천을 위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거부터 말해 볼게요. 행동을 잘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쓴 약을 보고도 먹을 수가 있고, 시험 공부하기 싫지만 시험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잘 돌아가야 돼요? 계산적 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려라는 기능을 하는 뭐지요? 천군이 잘 돌아가야 되고 이 심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지요. 그래서 인식 주체로서 어떤 따져보는 계산하는 주체로서 이 심의 기능을 순자가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순자가 텍스트를 보면 청명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청명이 뭘까요? 네. 자,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뭐지요? 모니터 안에 렌즈가 뭐가 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맑게 있어야만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지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마음에 이상한 잡것들, 흐린 것들, 탁한 것들이 없게끔 해 놓아야 반응을 내가 제대로 인지할 수가 있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내가 하는 내 반응을 성찰, 판단, 관찰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내가 합당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자가 계속해서 천과 명을 이야기했는데, 자, 따져보는 거 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따져보는 게 잘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한다?
청하고 명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따져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순자가 위라고 했습니다. 위. 자, 근데요. 뒤에서 설명드릴 호갱도 그렇고 율곡도 그렇고 순자가 말한 것 그대로 려, 청, 명 그대로 말하지는 않았는데 그들도 나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계산하는 거 따져보는 거 려가 아니라 뭐 성찰, 관찰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해야 된다. 청과 명은 이야기 안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상, 성, 성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경, 늘 어떻게 해야 된다. 민감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순자가 한 뭐죠? 잘 따져보기, 마음 깨끗하게 맑게 유지하기, 그리고 잘 따져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요. 순자는 위라는 한마디로 표현했지만 나중에 호갱하고 그 누구죠? 율곡은 어떤 말로 표현했냐면요. 역행이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내가 따져보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자, 역행이란 말 누가 많이 했습니까? 예, 도산 선생님이 많이 했지요. 무실, 역행 많이 한 것이지요. 뭐예요? 도산 선생님 말씀 사상 뭐가 있다는 겁니까? 네, 지각설, 기대승부터 이율곡에서 만들어져서 쭉 이어지는 조선 서인과 노론의 유학, 거기서 가져온 것들을 빌려온 것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나의 마음, 나의 내가 일으킨 반응, 내가 지금 반응이 일으킨 그 의식, 갖고 싶어, 먹고 싶어, 빡쳐, 좋아, 그것들을 잘 판단해 봐야 되는데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느냐,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판단할 것이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는 뭐냐면 누가 주입하는 겁니까? 밖에서 누가 가르쳐 줘서 내 안에 넣는 것인데 그 예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옳으냐 그르냐, 옳다면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거나 그 반대로 오히려 행동해야 될 수가 있겠지요. 예를 판단으로 내가 려를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이 명확히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위라는 인간의 실천과 행위로 옮겨야 합니다. 자, 음식이 있지만 동생이랑 같이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냉장고에 집어 넣어 놓고 내 몸이 지금 다리가 아프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고 싶었지만 어르신, 네, 노인이 앞에 있고 노인분의 자리를 양보하는 게 사회적 매너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거진 다 온 것 같은데요. 네. 자, 백지설, 지각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백지설, 인간은 태어날 때 뭐다? 아무것도 없다. 뭔가 집어 넣어야 한다. 집어 넣는 게 무엇이다? 문화, 규범, 관습, 예인데, 자, 집어 넣은 걸 나중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인간이 내가 외부 사물이 나한테 임했을 때 나한테 어떤 반응이 산출되고 반응에 따른 의식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과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 계산 판단을 뭐라고 했습니까? 려라고 했습니다. 자, 배워서 나한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율곡은 호갱은 궁리라고도 했고 명리라고도 했는데 배워서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한 거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의 행동, 내가 지금 마음과 나의 의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셀프 점검하고 따져보고 려를 해야 되지요. 려를 통해서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옮겨야 한다. 그지요? 자, 배우는 거 학습, 따지는 거 려, 그리고 려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한다? 위,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데 미리 좀 스포일러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요. 순자적 신유학, 뭐죠? 그 순자적 신유학, 그 지각설은요. 궁리와 역행이라는 두 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누구야? 주자학, 퇴계, 정통 주자학은 거경, 국리, 거경, 늘 내 마음을 경건한 상태에 임하게 해서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게 한 다음에 내 밑에 있는 선한 본성을, 선한 본성이 내 온몸에 가득 차게 한다는 거경, 그리고 국리, 외부의 것을 배우는 그 학습, 거경과 국리랑 두 축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이 순자적 신유학 지각설은 철저하게 국리와 역행입니다. 국리를 통해서 외부의 것을 내한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 부모가 가르쳐주는 것을 내 안에 잘 집어넣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그것을 어떻게 하자? 국리된 것을 바탕으로 잘 따져본다면 어떻게 하자?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인간이 어떻게 진다는 것입니까? 착해진다는 것인데, 집어넣기 국리를 바탕으로 따져본 다음에 따져본 계산이 끝나면 행동으로 옮기자. 그것을 역행, 거기서 뭐가 나왔다? 안차원 선생님이 무실역행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이제 정리 좀 끝난 것 같은데, 지각설이 무엇이다? 인간을 어떻게 본 것이다? 자극과 반응이란 단순 자극, 반응, 관찰, 따져보기, 계산, 이런 프로세스로 인간을 본 것이다. 뭘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극과 반응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뭘 잘해야 된다? 잘 내 모습을 관찰해보고 재기 관찰, 셀프 검속,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한다? 관찰한 다음에 잘 따져보고 관찰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한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호갱과 이율국이 말하는 역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자 철학, 백지설과 지각설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